시원한 물결이 몰아치는 곳. 그라운드에서 들리는 힘찬 함성과 푸른 숲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은 바로 산업단지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모습만 생각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되게 잘 돼 있어요.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생산 효율성은 높이고 청년 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곳. 그럼 결국은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 전환하는 과정이거든요. 환경이 옛날에 제가 조그마한 공장 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쾌적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는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전 7시. 성창민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업무가 시작되기 전 늘 회사 내에 있는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아요. 회사 내 피트니스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출근 전에 운동하고 이제 씻고 준비하고 나오니까 편하기도 하고 운동도 자기 관리도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업무 시간이 다가오자 직장인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성창민 씨. 회사에서 창민 씨가 맡고 있는 업무는 외국과의 거래입니다. 제품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수입하고 완성 제품을 수출하는 일 모두 창민 씨의 손을 거치는데요. 이곳에서는 문구용 잉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더 넓은 공장이 필요했던 기업은 지난 2017년 이곳 시와 산업단지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떤 그 산업단지에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모든 이 공장이 공장 같지 않은 좀 더 아주 스마트하고 인프라를 좀 잘 갖춰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에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창민 씨가 회사를 나와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창민 씨를 따라간 곳에는 자전거가 눈에 띕니다. 바로 산업단지 내에서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공용 자전거인데요. 공간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막 많이 마주치지는 않는데 출퇴근 시간에 그래도 몇몇 분들 자전거 타는 게 보이시더라고요. 이날 창민 씨가 선택한 자전거 드라이브 코스는 회사 인근 곰솔 누리숲입니다. 4km에 이르는 긴 숲이 미세먼지를 차단해 산업단지를 쾌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창민 씨처럼 공용 자전거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어플만 설치하면 산업단지 내 어디서든 쉽게 이용 가능해 업무용으로도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 일 때문에 근처 사업체에 방문할 때 걸어가거나 차로 가기 애매한 거리를 자전거를 이용하면은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하루 업무가 마무리되는 퇴근 시간. 창민 씨는 차로 7분 거리인 산업단지 내 한 건물로 향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그 시화공단 내 공구상가인데요. 여기 내 문화센터가 하나 있는데 창공이라고 교육도 하고 이제 북카페도 있는 곳인데 북카페가 있다 보니까 제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자격증 공부하러 자주 옵니다. 공구 상가들이 모여 있는 건물 한쪽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최근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 조용하고 쾌적한 시설을 찾던 창민 씨에게 딱 맞는 곳입니다. 책도 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아지트. 예전에 이제 산업단지 공단 쪽 이미지는 이제 공장만 있고 아무래도 좀 팍팍한 이미지잖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하고 이제 좀 주거 환경이랑 어느 정도 이제 섞이다 보니까 조금 문화시설 같은 것도 많이 지금 생성이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뭐 워라밸을 조금씩 이제 챙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고요. 이제 저어주시다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이 문화시설은 사실 2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편히 앉아서 책도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커피도 이제 마실 수 있고 수업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도 배웠었고, 네, 비누공예도 배웠었고, 시설이라고 하기에도 뭐 할 정도로 사실 아파트 공장들 그냥 그 건물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 그 다음에 그냥 길에 건물들만 있어서 주위를 둘러봐도 그냥 다 공장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삭막했죠. 일만 하던 산업단지가 이제는 신나는 현장으로 변한 곳도 있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를 넘고 맑은 물속에 풍덩 빠져드는 이곳은 바로 산업단지 내에 생긴 인공 서핑장입니다. 사실 이렇게 도심 지역에서 이렇게 서핑 있는 데가 정말 흔치 않았거든요. 공단이긴 한데요. 공단이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산업단지의 밤은 어떨까요? 2012년 구미 산업단지에 입주한 이 기업의 주요 제품은 전자피아노인데요. 이곳에 온 지 2년, 박정우 씨의 업무는 바로 전자피아노를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그 전자피아노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PCB가 들어간 회로가 있을 거고 그 소리에 대한 그 구현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소프트웨어 팀이 있고요. 그리고 기구 설계는 외장, 쉽게 말해서 외장 그냥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걸 주 업무가 기구 설계입니다. 그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업무를 마친 저녁, 박정우 씨의 발걸음이 산업단지 내 스포츠센터로 향했습니다. 직업상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퇴근 후엔 이렇게 종종 운동을 한다는데요. 아무래도 산업단지 주변에 이렇게 접근성이 편하고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가 않은데 여기는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서도 접근성도 편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가 있어서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산단 내 근로자. 배드민턴이 되게 재밌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안 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좀 스트레스 풀로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 풋살장도 푹끈 열기가 달아올랐는데요. 공 좀 많이 차보셨나 보네요. 구미에서 이제 풋살을 차려면 이제 시내까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이랑 또 회사랑도 가깝고 이제 뭐 풋살 한 게임 차고 퇴근해도 늦지 않은 시간이라서 편하게 풋살을 한 게임 차고. 산업단지 안에 있는 근로자 기숙사. 정우 씨가 살고 있는 이곳은 회사와는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주방, 세탁실 등 공용시설이 갖춰진 이곳은 타 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인데요. 부산이 집인 정우 씨는 직장을 구미로 옮기면서 2년 전 이곳 기숙사에 입주했습니다. 아예 뭐 저녁 드셨어요? 먹었다. 건강은 좀 어떠신데요? 괜찮다. 하여간 어머니 그 건강 챙기시고요. 시간 날 때 제가 또 전화 종종 드릴게요. 처음엔 낯설었던 곳. 그러나 이제 정우 씨에게 산업단지는 제2의 집이 됐습니다. (1965년) 시작된 산업단지는 사회가 변하면서 함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1223곳 중 7개 산업단지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의 첫걸음을 내디뎠는데요.
깨끗하고 스마트한 환경이 되고 거기에 문화와 복지가 함께하면은 청년들이 왜 안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그 벤처도 하고 이 새로운 기술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가서 창업도 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해내고 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이런 걸 하는 그런 무대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스마트 그린 산다는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산업단지 내 통합 서비스로 확대해 단지 내 안전, 환경, 교통까지도 모두 관리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조성 중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그린 전환. 스마트 제조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하면 우리 국민들의 이미지 속에는 불편한 곳이다, 뭐 일만 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하고 싶은 직장이 있다면은 그 단지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희망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올해 경력 20년 차 김혜용 소장. 김혜용 소장이 일하는 기업은 에어컨 부품을 조립하는 곳입니다. 본격적인 더위를 앞둔 요즘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곳인데요. 컨트롤 박스라고 하는 그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세게 불고 그 다음에 뭐 문을 닫고 그래서 에어컨은 실내기하고 외기하고 조합하거든요. 그래서 내기와 외기가 통신하거든요. 그래서 실내기에서 뭐 온도가 낮추면 실외기가 빨리 바람 불겠죠. 그러면 더 시원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그 기능적 동작을 저희가 제어하고 있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품이기에 불량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죠. 여러 부품들을 조립해 넣다 보면 어디 한 군데에선 꼭 말썽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산 라인을 멈추고 제품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우징이 됐었는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립니다. 네. 손으로 조립하고 육안으로 분량을 확인하던 조립 과정에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이 가능한 공정은 이제 로봇이 조립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어려워하거나 아주 단순한 일 위주로 말이죠. 그 스포츠를 조립하는 공정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루 종일 하면 손이 엄청 아파요. 너무 단순하고 손도 아프고 해서 기피 공정인데 이 기피 공정을 자동화해서 지금 설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검사 역시 로봇이 대신합니다. 비전 검사 로봇은 눈에 불을 환하게 켜고 조립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불량률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던 기업은 스마트 시스템 이후 3년 만에 불량률을 41%나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회사의 변화는 또 있습니다. 바로 청년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인재 양성을 위해 회사에서 스마트 직무 교육을 강화한 것도 변화 중 하나입니다. 자동화 도입, 많이 도입되면서 회사에서도 교육도 보내주고 또 새로운 일을 배우게 되니까 너무 그게 좋았고 제가 그동안 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해서 저한테 큰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과거 생산관리 담당자였을 때는 출근하자마자 늘 반복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확인했던 일이 이제는 앉아서 가능합니다.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는 설비 가동률이고요. 그다음에 발주 입고율, 계획 대비 시중률, 주문 대비 출하율,
그리고 출발 처리 대비 입고는 얼마나 제대로 발주를 냈느냐, 그다음에 그 발주만큼 자재가 들어왔느냐, 모든 정보를 많은 정보를 편집하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걸렸고요. 지금은 앉아서 그냥 클릭만 하면 모든 생산 현장이 보이고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업무는 한 1시간 이내, 한 30분 안에 모든 업무들이 다 마무리됩니다. 스마트 시스템 도입 후 과연 생산 현장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2014년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제조업체.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로 VR 고글을 쓴 직원들입니다. 밑에 쪽으로 누르면 먼 거리를 한 번에 찍어주고 왼쪽 키를 누르면서 이동 방향 이동을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멈추고 현장에서 전문가나 베테랑 직원에게 일을 배우던 시대에서 이젠 가상 공간에서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버추얼 트레이닝. 실제 작업 현장과 같은 상황을 가상 공간에서 미리 익힐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뒤돌아가면서 이렇게 실제 라인안을 볼 수 있고, 아래쪽 이 버튼을 누르면은 먼 거리도 한 번에 가서. 예전에 선임이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선임의 지시와 함께 VR 체험을 통해서 겪은 경험을 합쳐서 그 두 개를 접목하다 보니까 라인 작업하는데 쉽게 적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자동차의 조향 장치 중 하나인 샤프트입니다. 자동차 주행 중 핸들을 돌렸을 때 운전자가 원하는 각도와 방향으로 바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핸들과 바퀴 사이를 잇는 제품입니다. 2014년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는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불량률을 낮춰 품질을 높인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업무 효율을 높이는 의사결정에도 데이터가 쓰입니다. 제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낭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낭비가 왜 생겼는지 정확한 기준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면 그런 데이터의 분류들도 세분화가 되고요. 의사결정을 위한 이유들도 꽤나 디테일하게 누구 책임인지 누구 문제인지 아니면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스마트 시스템에는 꽤 많은 양의 정보가 담깁니다. 생산 현황과 불량률은 물론이고 기업의 설비 현황, 기계 작동 시간에 따른 생산량, 그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까지 모두 기록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는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이용됩니다. 주문을 받은 생산품에 따라 공정을 재배치할 때 과거에는 관리자의 직관이 중요했지만 이젠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생산 라인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녹색 부분이 현재 지금 실제 부품이 조립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파란색이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사람이 움직이고 조립하는 시간들이 운영되는 것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면서 이제 적정 인원이 몇 명이 되었을 때 적정 인원인지 그리고 저희가 구상했던 검토했던 그런 방식들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데이터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최근 기업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혁신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모아 생산 설비 변경이나 효율적인 업무 전환, 제품 개발 등 부가가치를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앞으로 여러 기업과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큰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진 자원들도 많이 없고 혼자서 살아나기는 많이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요새같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옛날같이 독자 기술로 막 이거 쉽지 않거든요. 현재 창원 산업단지에는 240여 기업이 스마트 시스템을 진행 중인데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통해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3D 산단 플랫폼을 통해서 3D 맵을 구축하고 물류라든지 그리고 여러 이송이라든지 환경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다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디지털 플랫폼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스마트 디지털화에서 또 다른 목표는 바로 기업의 기술력 강화입니다. 이 회사에서도 꾸준히 세계 시장에 내놓을 신제품을 개발 중인데요. 실제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 샤프트 요크하고 튜브 요크가 수축이 되면서 운전자를 위쪽에서부터 보호를 하게 됩니다. 제품 개발은 보통 3년에서 5년, 제품을 만드는 것은 5년에서 10년까지도 걸리는 일입니다.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찾아온 곳은 산업단지에서 진행하는 3D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저희가 좀 제공해드린 모델링은 그 사이드 홀이 이제 10파이의 이제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0파이 말고 그다음에 좀 8파이나 아니면 6파이 정도 내에서도 저렇게 동일한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지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이드 홀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이 제품의 성능 목표치를 만족하는 그 사이드 홀의 치수는 얼마인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제품의 성능을 알아보는 건데요. 창원 산단은 기계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기, 전자, 기계 융복합 문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이 3D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은 제품 개발이 곧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 기업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대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한 어떤 검증 절차가 확실하게 좀 필요한데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개발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조 공정 그 자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다양한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정 간에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최적화시킬까? 변하는 수에 딱딱 맞춰가지고 변화해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인공지능으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통합 관리한다. 아주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첨단 기술 산업의 강국 독일. 운하를 끼고 있어 수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르트문트는 도시 곳곳에 공원과 산림을 품고 있습니다. Früher war das eine einzige Industriebrache. Es sah aus wie kurz nach dem Krieg. Die Parkanlagen wurden neu angelegt. Das gab es früher alles gar nicht. Und früher war es halt sehr dreckig und jetzt ist es, wie Sie sehen, sehr schön und neu sauber gemacht. Also wir fahren gerne hier zum Spazierengehen hin. 도시의 70%가 산림으로 이뤄졌으며 친환경 도시 2위를 차지했다는 도르트문트는 환경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반도체 기술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도르트문트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한 스타트업. 딕 폴만 씨의 회사는 2020년 1월 이곳 도르트문트 산업단지에서 처음 문을 연 신생 업체입니다. 이곳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주사기 등 의료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틀, 금형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Selective Laser Melting und das ist Metall 3D-Druck. Damit fertigen wir Bauteile für den Formenbau, für den Spritzgießformenbau komplett aus Metall. 연구 인력이 필요한 스타트업을 하기에 이곳 도르트문트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Zunächst Dortmund oder das Ruhrgebiet als Standort ist sehr attraktiv, weil man relativ guten Zugang zu qualifizierten Fachkräften bekommt. 사업을 시작하기 좋을 뿐 아니라 이곳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주거 환경도 아주 쾌적합니다. Ich mag die Region hier in Dortmund sehr, weil hier der Strukturwandel von der Montan-, Kohle-, Stahlindustrie hin nah an der Stadt, nah am Leben. Und auf der anderen Seite, wenn man ein paar hundert Meter weiter geht oder fährt, ist man eigentlich im Grünen und hat sehr viel Wald und sehr viel Natur direkt vor der Haustür. 퇴근 후엔 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폴만 씨. 그가 찾은 곳은 집과 회사 근처 공원입니다. Okay, guck mal, zeigst du zählst. 1, 2, 3. Ja, richtig. Super gemacht, 집 주변에 푸른 녹지와 공원이 많아 휴일이면 아이를 데리고 종종 산책을 즐긴다는 부부. 폴만 씨 부부는 곧 태어날 둘째 아이 역시 이곳 도르트문트에서 계속 키우기를 희망합니다. Ja, wir genießen das sehr, hier in Dortmund zu leben. Einerseits wohnen wir sehr nah und zentral an unseren Arbeitsstätten. Das ist wirklich Luxus auch in Deutschland. Die Kita ist super nah, 200 Meter von unserem Wohnort. Und wir haben halt sehr viele Freizeitgestaltungsmöglichkeiten, wie hier der Park, der Westfalenpark, der Rombergpark. Wir können viel mit dem Rad unternehmen und haben gleichzeitig aber auch die Urbanität der Innenstadt, viele Einkaufsmöglichkeiten, Gastronomie. Also für uns einfach toll und abwechslungsreich. 폴만 씨 가족이 자주 놀러 온다는 이 공원은 과거 제철소가 자리했던 지역입니다. 제철 산업으로 인한 지역 황폐화를 막기 위해 조성된 숲이었는데요. 도르트문트와 에센 지역을 포함한 루르 공업지대. 철강과 석탄이 주요 산업이었던 이곳은 당시 독일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Beginn dieser Schachtanlage, wo wir jetzt sind, dem Schacht 12, stieg Zollverein auf zum größten Bergwerk der Welt. Also das hat wirklich 12.000 Tonnen Kohle pro Tag produziert. War eine Meisterleistung der Ingenieurskunst. Hier ist es ein Beispiel für Automatisierung par excellence. Es war ein bisschen eine Verwirklichung von Filmen wie Metropolis oder Moderne Zeiten von Charlie Chaplin. 산업혁명의 붐을 타고 석탄과 철강 산업이 활발했을 당시 이곳 루르 공업지대엔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도시가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철강과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도시가 황폐화되면서 마지막까지 운영되던 이 광산 역시 1986년 폐쇄됐습니다. Aber man hat das verdrängt. Man hätte damals schon sukzessive Sachen runterfahren müssen. In den 80ern dann der große Knall und ab Mitte der 80er Jahre schließen hier unglaublich viele Werke, eins nach dem anderen. Hunderttausende verlieren ihre Arbeit. Vieles wurde abgerissen. Die Böden waren hoch belastet, kontaminiert, da waren Schwermetalle, giftige Stoffe und das musste erstmal aufbereitet werden. 위기에 빠진 도시는 다시 일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도르트문트는 정부 지원으로 기술센터를 건립하며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Wir sind 210 Unternehmen insgesamt, die von uns betreut werden. Und im Technologiepark im Umfeld sind es 350 Unternehmen. Wir haben sehr viel Hightech, Biotechnologie, Biomedizin, Mikro-Nanotechnologie. Das sind Bereiche, das bieten andere Technologiezentren so nicht an. 도르트문트에 자리 잡은 한 기업. 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이곳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에도 진출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Ja, damals wurde 1984 mit 30
Personen gestartet. Mittlerweile haben wir weltweit deutlich über 1000 Mitarbeiter, sind überall dort vertreten, wo unsere Kunden sind.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인데요.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기업의 반도체 역시 시장이 커졌습니다. Teilweise Hidden Champion, sind Weltmarktführer in bestimmten Nischen des Marktes. Zum Beispiel, wenn die Einparkhilfe piept, dann kommt der Chip sehr wahrscheinlich von Elmos. Da haben wir bis heute schon über 1 Milliarde Chips geliefert. Oder in heutigen Klimaanlagen mit verschiedenen Zonen. 불과 30명으로 시작한 이 기업이 35년 만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받침. 그것은 바로 반도체 기술을 개발시킬 전문 인력이 회사 주변에 많이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Die Halbleiterindustrie ist sehr ingenieurlastig. Ja, wir brauchen Entwicklungsingenieure, Prozessingenieure, Maschineningenieure, Qualitätsingenieure. Und da haben wir natürlich hier mit einer technischen Universität direkt über die Straße immer einen super Zugang zu Nachwuchskräften. 고급 인력에 대한 요구는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들 때 사용하는 포토 마스크 생산업체인데요. 넓은 판으로 되어 있는 인쇄 회로 기판에 미세한 회로를 정확하게 그려 넣도록 돕는 것이 포토 마스크의 역할입니다. 인쇄 회로 기판이 작아질수록 그 안의 회로는 더 복잡하고 그만큼 더 높은 정확도를 요구합니다. 훈이 씨가 종종 생산 시설에 내려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요. 뭐 아무래도 위에 앉아서 보기 사진만 보다 보면 좀 분간이 어렵거나 이런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으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내려와서 봐야지 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설비들 다루면서 좀 스킬업도 시키고 그렇게 지금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김훈희 씨는 올해 직장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한 여러 진로를 탐색하던 중 포토 마스크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데요. 나가는 방향을 봤을 때 좀 되게 유니크하고 국내에서 뭐 좀 희소성 있다고 생각해서 좀 이쪽으로 입사 준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궁금한 것은 참지 않는 훈이 씨. 요건 이제 수리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건가요? 수리 진행을 하고요.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많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모든 업무 같은 것도 이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챙겨보는 부분도 있고 해서 훈이 씨가 맡은 업무에서 궁금한 부분, 현장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해 이제 해법이 생겼습니다. 산학 협력을 통해 전문가의 솔루션을 받게 된 것인데요. 제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전문 교수진과 협의하며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같이 분석해 보니까 그 자동화를 통해서 이 치수가 얼마큼 줄었니, 그 아웃풋이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또는 품질에 플러스로 나타나게 해야만이 오 좋다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와가지고 현물을 보고 현실적으로 문제 요소를 빠르게 아마 끄집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체에 계신 재직자는 또 역량을 향상시키는 어떤 기회를 아마 가지게 되지요. 업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많았던 훈이 씨는 산업 현장에서도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은 좋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학부 생활할 때는 좀 한정된 거를 배웠는데 여기서 좀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젊은 인재들이 어떤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회사의 발전에도
같이 도움이 되고 이바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에 이제는 대학도 나섰습니다. 그 인풋에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가상 로봇과 실제 로봇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구현되는 이 기술은 제조 산업의 미래라 불리는 디지털 트윈. 현재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기술은 스마트 제조 융합을 전공하는 승민 씨의 전공 과목이기도 합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스마트 제조는 AI나 디지털 트윈과 같은 여러 가지 좀 스마트화된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재가 된다면 취업 시장에서 충분히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스마트 제조 현장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스마트 제조 융합 전공. 스마트 제조라는 키워드를 가진 그런 분야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고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재를 우리 학과에서 그렇게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토는 전 세계 땅의 한 0.07%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거기다 자본은 정말 천연 자원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 경쟁력이잖아요. 산업단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재교육, 그죠? 재훈련 이런 곳이 많이 있어야 되죠. 성장 위주의 경제 발전에서 우리는 그동안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연 환경인데요. 저게 잘 돌아가야 우리가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 살 수 있고 자식들을 좋은 학교 보낼 수 있다는 그게 우선 앞서니까 그런 환경에 대해서 불편함을 사실 몸으로 느끼지만은 불평, 불만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53.5%를 산업단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보면 무려 75.1%가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과 석유 에너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상업이나 산업 부분에 쓰는 전기가 이것만 줄인다면은 우리가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15%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에서도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군산 산업단지에서 연간 생산되는 전기량은 약 25,000 메가와트-아워. 빗물을 모으는 빈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 정도 전기량이라면은 우리가 일반 가정 7,500가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은 0.6%. 이것을 점차 확대해서 석유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산업단지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미 산업단지에 있는 이 업체는 2018년 회사 건물 지붕에 약 200여 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요. 한 100% 한전에서 다 사서 쓰는 걸 에너지 자립으로 해가지고 한 20% 정도는 여기서 나오는 전력을 이용해서 공장을 갖다가 가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전기를 직접적으로 전기 요금만 봤을 때는 일단 전압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월 12,000kWh, 전체 사용량의 1.5% 정도입니다. 운동기나 공조기나 컴프레셔 이런 쪽에서 전력 디지털 메탈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전기가 소모되는 양 그런 걸 찾아내서 내년, 내후년 됐을 때
점점점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들겠죠. 그것 때문에 그 신청을 했는 거고 구축을 하게 되는 거고. 환경도 지키고 에너지도 만들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여기에도 하지만 그 주차장에도 그걸 설치를 해놓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취재하기 위해 나온 대학생이었는데요. 이들의 눈에 산업단지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산업단지가 지어진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건물도 허름하고 환경에도 좋지가 않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에너지 효율화를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을 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식각 공정을 하는 구미의 한 기업. 반도체 칩 위에 미세 회로를 그린 후 나머지 부분을 부식시켜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하루 평균 한 200장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월 한 4,000장에서 5,000장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계가 작동되는 시간은 하루 약 22시간. 쉬지 않고 계속 전기를 사용합니다. 이제 계절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지만 평균 14만 킬로와트 정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월 평균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 뭐 여름이나 겨울에는 아무래도 사용량이 이제 히터나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좀 사용량이 많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이곳은 최근 산업단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신청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통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현재 메인이 있고 각각의 보아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각 수용가에서는 이 메인의 값이 얼마인지만 알 수 있지 각각의 보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계측기를 여기에다 달아가지고 요 각각의 보아에서 나오는 전력량이나 전류, 전압 등을 다 체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력 사용량 측정을 통해 절감 방법을 찾는 에너지 효율화. 지난해 에너지 효율화에 참여한 기업을 살펴본 결과 평균 15% 이상의 전력을 절감하고 이를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해 5,600만 원의 요금을 아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작업은 이제 산업단지 전체로 확대됩니다. 각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현황을 산업단지 내 관제실에서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제조기업들의 에너지 데이터들이 이곳에서 다 수집돼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생산 설비에서 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지표를 여기서 다 나타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현재 자기네들이 얼만큼 이제 이전 달과 비교해서 얼만큼 사용했고 얼만큼 이제 감축이 가능한 부분인지 에너지 효율화가 가능한지 이 창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은 공정별, 시간별로 기록되는 데이터를 산단 관제실과 각 기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이상으로 전력이 소모되는 이상 증상은 물론 그 원인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백데이터를 만듦으로 해서 이 설비에 대해서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류가 먹는 거, 전력이 얼마큼 소모량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산업단지에서는 앞으로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월 평균 한 5에서 10% 정도 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뭐 금액으로 보면은 월 한 200만 원 정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력을 작게 쓰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역발상이죠. 그 과정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경영 혁신이 일어나서 작게는 기업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넓게는 산업 차원,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 에너지 질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또 우리 주도로 시장을 재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 산업의 중심, 산업단지. 산업단지의 변화는 앞으로 산업 현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킵니다. 디지털 혁신, 친환경과 그린 전환, 그리고 사람 중심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해야 산업단지와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행복한 곳.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 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도 뭐 공단에 있다고는 하지만 뭐 딱히 뭐 이제 편견 같은 거는 좀 전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힘들잖아요. 일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일 끝나고 이제 여기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산업단지는 다가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힘차게 내딛는 중입니다.